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또 이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김모 씨 어제도요 이 거짓 증언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위증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요? 일단 이 김모 씨 같은 경우 저 왜 위증했는지 결국 범죄의 동기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좀 이재명 대표가 큰 꿈을 꾸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측은함도 있었고 또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리고 또 어쨌건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니까 유력 대선 후보의 전화였기 때문에 예. 중압감도 있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일단은 김모 씨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번 재판에서 쉽게 말해서 나 그 사람이랑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관계가 돼야 무슨 뭐 위증을 부탁을 하든지 할 텐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애증 관계이고 굉장히 위험한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그런 걸 부탁할 관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예. 이 김모 씨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사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를 들어줄 만한 관계였다는 게 또 검찰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다음 길에 재생이 될 저 둘 간의 대화 내용, 녹음 테이프의 내용에 달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녹취록 전체가 공개가 되면 이 대표 측에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대표 측의 입장은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또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제시했던 녹취록 중에는 극히 일부만 제시가 되어서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검찰은 녹취록 전체를 들여보면 위증교사 여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 녹취록 전체가 이제 법정에서 재생이 될 가능성이 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럼 전체가 재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재판부가 이 취지를 과연 위증교사를 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이 여부를 놓고 이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혜경 씨 측은 잘 몰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로 좀 전해지네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측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접받지도 대접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내 것은 내가 계산하고 그러면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했다. 이게 자기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예를 들어서 개인 카드를 배모 씨한테 전해줘서 본인 걸 결제하라고 했거나 이러면 이제 이 그렇죠. 얘기가 그러면 맞는데 맞죠. 그럼 식사를 하고 그냥 나가면 누군가 결제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좀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일단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에게 지시를 했다면 고의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고 결제한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도 사실상의 고의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 측 입장은 아까 그 원칙을 밝히면서 나는 전혀 몰랐다 이쪽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은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라면서 작심한 듯이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그렇죠. 일단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은요. 일단 이 배모 씨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알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지금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한 시점이 공범으로 지목된 배모 씨가 이미 항소심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이 기소 자체가 너무나 뒤늦은 것이고 그리고 김혜경 씨가 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는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기소된 부분이 정치적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비판인데요. 네. 예. 결국 핵심은 김혜경 씨의 이 재판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김혜경 씨의 어떤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모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 파업 관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 향해서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시한을 넘기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후 통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밝힌 마지노선은 이번 달 29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지나가면 사법 절차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면허 정지 처분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처벌을 하고 행정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 이 좀 전공의 측이나 지금 의대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란 예. 말이죠. 일단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부합이 되고 정부가 포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무마돼 왔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도 없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저도 걱정은 많이 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은 지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런 현재의 방식은 예.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절차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4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별들이 이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는 글쎄요 협조를 할지 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학사 전국- 인생 때문에 예.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지금 3월 4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의대 학장들 측에서는 일단은 내부 학생들의 동요가 너무 심하고 네네. 이거는 국민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무조건 그냥 우리가 지금 여건도 되지 않는데 2,000명까지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고 네네.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해야 하고 네.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계획 자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대 촉에서 나중에 이 다음에 3월 4일 전에 제시할 이 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2,000명 이상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효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이 많이 메꾸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의사의 진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메꾸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모호한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침을 내려줌으로써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을 메꾸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